안녕하십니까. 한강의 문명TV 최환규 목사입니다. 지금 시간은 충북 간첩단 사건, 최근에 다 알려진 충북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서 월남 패망과 대한민국의 소멸, 잠들어 있는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지역 간첩단 사건, 이 사람들은 스텔스기 반대에 하라는 지령도 받고 보수 야당을 박멸하라는 지령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령을 내린 곳이 북한의 225국이라고 합니다. 이 225국은 한국에 간첩을 보내고 또 간첩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는 김모 목사도 이 225국에 포섭되어 북한 공작원들로부터 18,900달러를 받고 국내 정세 이런 것을 보고해서 북한으로 보냈던 혐의로 기소되어서 간첩 활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배후의 그 공작의 배후가 북한의 225국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충북 지역 간첩단 사건도 225국의 포섭이었다고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베트남 멸망사입니다. 남베트남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 요즘에 대한민국과 한국에서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베트남이 멸망하고 패망하는 과정과 거의 비슷한 순서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남 패망은 우리의 반면교사입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월맹은 10여 년 이상 전쟁과 미군의 폭격으로 경제가 극도로 피폐해서 월맹은 매년 100만 톤 이상 식량이 모자라서 아사자, 굶어 죽는 사람들이 계속 속출했습니다. 지금의 북한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사이공 함락 당시 교민 철수를 위해 끝까지 남았다가 월맹군에게 체포되어 5년간 수감 생활을 했던 이대용 당시 주월 주 베트남 공사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사이공을 점령한 월맹 공산군들은 하루 두 끼 식사에 부식은 소금뿐이었고 속옷은 구경조차 하기 힘들었다. 월맹군은 전차 부대를 제외하고는 군화도 없어 타이어를 잘라 끈으로 묶은 샌들을 질질 끌고 다니며 전투를 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 글은 제가 어디에서 보다가 인터넷상에서 있는 글들을 보고 인용을 한 겁니다. 사이공을 점령한 월맹 공산군들은 하루 두 끼. 여러분, 전투하고 전쟁하는 군인들이 하루 두 끼 먹고 부식은 소금뿐이었다. 속옷은 구경조차 하기 힘들었다. 군화가 없어 타이어를 잘라 샌들을 만들어서 질질 끌고 다니며 전투했다. 한마디로 거지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 군대가 세계 4위의 공군력을 가지고 미군의 고성능 무기로 무장한 125만 월남 군인을 물리쳤습니다. 기습 공격을 당한 지 51일 만에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월남 군인은 참혹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경제력, 군사력, 군사장비 면에서 월등히 우세했던 월남이 허망하게 패망한 이유는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한 월맹 간첩들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충북 간첩단 사건. 그래서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충북 간첩단 사건.
충북 간첩단, 이 간첩단밖에 없을까요? 대통령 비서실장, 법무부 장관, 도지사, 정치인들, 관료들이 공산 프락치였음이 드러난 것은 월남 패망 후의 일이었습니다. 캄보디아 국경선 근처 빌룽성 내의 그 지하 땅굴에 있던 월맹군 혁명정부청사에는 월남 정부의 각 부처, 월남군 총사령부에서 진행된 극비회의와 내용이 하루만 지나면 통째로 입수될 정도로 남베트남 티우 정권의 핵심부에 공산 간첩들이 대대적으로 침투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온 최고의 망명객 고 황장엽 선생은 대한민국에 고정 간첩, 이 간첩들이 5만 명 이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5만 명. 그래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에서 일어난 회의와 그 모든 자료들이 실시간으로 북한으로 김정일 책상 앞으로 실시간으로 왔다고 합니다. 황장엽 선생의 말이 과장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황장엽 선생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권은 황장엽 선생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비운의, 어떻게 보면 비극의 망명객 황장엽 선생이었습니다. 1967년에 베트남에서 월남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티우가 당선되었고 그 2위 득표를 한 야당 지도자가 쭝딘주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선거 유세에서 민족 감정을 자극하고 반미, 반전을 주장하고 선동했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쭝딘주는 용공주의자라는 공격을 받으면 나는 용공주의자가 아니라 민족주의자, 평화주의자, 자유민주주의의 신봉자이며 진실한 불교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용공주의자가 아니라 민족주의자, 평화주의자, 대화주의자, 자유민주주의 신봉자, 진실한 불교도라고 주장했다. 똑같습니다. 월맹과 대화를 통해 북월맹과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평화 협상이 가능한데 왜 북폭을 하며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는가?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폭을 중지시키고 평화적으로 남북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개표 결과 17.3%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비밀 공산 프락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베트남 패망 후인 1978년이었습니다. 천주교, 불교계 등 종교인들은 평화회복, 평화대화 이러한 운동세력 단체를 결성했습니다. 여기에 사이공대학 청학생회 시민단체들이 시민연대를 구성하고 함께했습니다. 목사, 승려, 학생, 직업적 이런 운동권 인사들, 반전운동가 등 민주화 세력으로 위장한 단체들이 다 연합했습니다. 민주화 세력으로 위장한 단체들. 이런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베트남이 멸망할 때까지 민주화 운동을 해라. 멸망할 때까지 민주화 운동을 해라. 여러분, 민주화 운동이 멸망을 위한 것입니까?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바로잡기 위한 민주화 운동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베트남이 멸망할 때까지 민주화 운동을 해라.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목사, 승려, 학생, 직업적 운동권들, 반전 운동가들, 민주화 세력으로 위장한 단체들, 이들의 선전에 베트남 정권이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지금의 한국이 어떻습니까? 유사하지 않습니까? 공산군이 사이공에 입성하자 친북 좌파 시민들이 월맹기를 들고 나와서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공산통일이 이루어지자마자 평화운동을 벌였던, 대화운동을 벌였던 종교인, 학생 등 속칭 민주인사들 거의 대부분이 월맹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살해를 당했습니다. 왜? 이런 인간들은 사회주의에서도 똑같이 덤벼들 것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적화 통일된 후 거의 9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살해당했습니다. 공산체제에서 써먹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장교나 엔지니어, 의사, 교사 등 100만 명은 인간개조 학습소에 수감되어서 사상개조 학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베트남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들을 수용할 형무소가 모자라서 공산정권은 과거 월남군 부대 시설을 형무소로 개조해 그곳에 죄수들을 수감했습니다. 학정을 견디다 못한 사람들은 뗏목이나 소형어선을 이용해 목숨건 탈출을 감행했는데, 보트피플로 유명하죠. 이 보트피플의 숫자는 약 106만 명. 이 중 배가 전복돼 익사하거나 해적에게 살해당하거나 망망대해 떼약볕 아래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11만 명, 살아서 해외로 이주한 사람이 95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과 오버랩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정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청와대, 국정원, 경찰, 법원, 종교, 교육계, 여기에 무수한 나라를 허무는 세력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 들어가 있는 것이 없다. 대한민국은 이미 붉게 물들어져 있고 교회도 잠들어 있습니다. 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즉 조평통은 서기국 보도 제977호에서 최근 정보원과 국가정보원과 검찰 등 남조선 파쇼 공안당국은 극히 모략적인 간첩단 사건이라는 것을 조작하고 남조선 각계의 통일 애국 인사들에 대한 일대 탄압소동을 일으키고 있다. 괴뢰 패당의 간첩단 사건 조작 책동을 남조선의 통일 애국 세력에 대한 극악한 파쇼적 폭거로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도발로 낙인 찍으며 이를 준열히 규탄한다고 했다. 여기서 낙인은 규정한다는 뜻이죠. 이어 괴뢰 공안당국이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고 대대적인 탄압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진보 세력들의 활동을 용공 친북으로 몰아 말살하여 위기를 모면하고 보수 세력의 재집권을 실현해 보려고 하는 데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트남 멸망 과정과 현재 대한민국의 현상이 거의 100% 유사하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이 현상을 민감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고 교회도 종교인도 성당도 잠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현상과 이러한 멸망과 이 소멸의 과정을 민감하게 역사적으로 깨닫고 일어선 사람들이 있는데 언론과 정치권과 여론은 이런 사람들을 극우 꼴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 언론, 정치 지도자들 이러한 것에 눈 감고 있고 이것을 염려하는 국민들과 각성한 개인들과 목회자들과 교인들을 향해서는 입에 담으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만이 이러한 깨어난 사람들만이 이 대한민국의 현상의 배후에 있는 그 본질을 보고 있는 겁니다. 눈이 뜨인 겁니다. 우리는 이 월남 패망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대입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위협 아래에 있었던 성경의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역대하 32장 5절에 있는 기록입니다.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영어로는 resolutely, 아주 결의에 차서, 결기에 차서, 확고한 결의에 차서 성벽에 무너지고 깨어진 부분을 다 보수하고 다시 높이 쌓고, 벽을 높이 쌓고 외성을 쌓고 견고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본질을 본 왕입니다. 왕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가 지도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국가 안보와 안위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 통치를 알고 지도자의 본질을 안 왕 히스기야, 레졸루트리, 결의에 차서 단단한 결심으로 국가를, 성벽을 재건했다고 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이제 대한민국도 이 무너진 성벽을 결의에 차서, 레졸루트리, 결심에, 단호한 결심에 차서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보수하는 국가 지도자들과 그 세력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진리와 자유의 문명입니다. 진리와 자유의 문명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미국 동포, 일본 동포, 유럽 동포 등 해외 동포 등께서는 이 황하의 물결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